굿닥터와 나누는 건강 힐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장수 시대에는 더하고 높이는 플러스 의료가 필요하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자, 지금 TV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요, 중장년층에서는 노화 때문에 또 젊은 층에서는 무리한 운동 때문에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무릎 통증,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무릎 통증과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이 진행될 때만 상담 전화 가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와 오늘의 건강 닥터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종근입니다. 5월달이 되면 많은 야외 활동을 하시죠. 특히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악자전거라든지 등산 같은 레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PT로 런지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들의 이제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많이 써서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격하게 되면 손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5월 달에는 연골 손상이 많이 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에서는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또 사회생활도 많아지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관절염이 더 안 좋아져서 연골 손상이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 손상은 자연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것일 수가 있죠.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연골 재생 치료, 세포 치료를 이용한 연골 재생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포 치료 중에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 연골세포 이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은 뼈는 이제 관절이라고 그러고요. 이 관절에 뼈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지점에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연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물렁물렁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물렁뼈라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연골인데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는 반월상 연골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마지막에 이 뼈를 둘러싸게 되는 마지막 보호막 같은 곳이 바로 이제 연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연골의 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되면요, 이렇게 균열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벗겨지듯이 이제 균열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마지막 막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삶은 계란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삶은 계란 껍데기가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흰자가 드러나게 되죠. 이게 뼈라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연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껍데기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벗겨지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균열을 만들어요. 균열을 만들어서 소위 시멘트 껍데기, 시멘트 벽에 있는 시멘트 껍데기라 좀 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골이 한번 손상이 되면 이렇게 그 손상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균열된 부분들과 이렇게 나풀내는 조직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결손 범위가 확장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된다는 부분과 또 손상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치하게 되면 이게 동글동글했던 뼈들이 나중에 지나서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다 붙어버리고, 뼈가 뼈끼리 붙어버리죠. 그리고 이게 뾰족한 이 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에 구축도 생기고 움직임도 없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손상된 연골의 치료는 보통 처음에는 약물 치료 아니면 물리치료, 주사 치료 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래도 좀 호전이 없다, 통증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MRI라든지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골의 실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골의 이제 실제 상태를 확인해서 실제로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소위 아까 말한 세포 치료를 도입해 볼 수가 있겠죠. 세포 치료는 이 줄기세포 치료와 연골세포 이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서 연골이 계속 마모가 되고 그래서 뼈와 뼈끼리 붙는 단계가 되면 그래서 이 인공관절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골 재생을 위한 세포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이 줄기세포 치료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줄기세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미분화된 세포라 되는데요. 이 미분화된 세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세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세포를 변해줘야 특성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 안에 넣어서 이게 마법과 같이 어떤 연골이라든지 이런 재생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줄기세포 자체가 연골세포로 변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연골세포를 변해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성장인자라든지 호르몬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유를 해드리는 게 이제 씨앗의 설명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씨앗이 우리가 줄기세포라 그러면 씨앗은 결국에는 이 과일,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세포 자체가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연골세포를 이렇게 변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분화라고 합니다. 이런 분화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목표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병변 부위에 줄기세포가 잘 생착이 되는 게 중요하겠고, 이 생착된 줄기세포들이 서로가 이제 그 병변 부위에 잘 붙음으로써 연골세포로 정확하게 변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치료 성공률이 좌우하게 되죠. 연골세포로 가지 않고 이와 비슷한 어떤 세포들, 섬유조직이라든지 지방조직으로 가면 올바른 줄기세포로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연골세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줄기세포를 뭔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얻어보자. 내 몸에, 우리 몸에는 다 줄기세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얻는 줄기세포의 양과, 그리고 내가 뭔가 줄기세포가 이 연골세포를 변화하는 이 분화력, 이런 잠재력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먹고 또 줄기세포를 치료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또 고령의 연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얻는 자가 줄기세포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제대열에서 얻는 거죠. 이 제대열이라는 것은 출생 시에 산모와 태아 사이 탯줄에서 뽑아낸 피를 말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 강력한 분화력이죠. 애기 태아에서 얻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잠재력이 있잖아요. 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줄기세포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힘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연골세포로 변하는 어떤 파워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에서 얻는 줄기세포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은 다량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좀 기증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산모와 태아 사이에 이 탯줄에서 제대열을 뽑아내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몸에 제대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만 과정에서 일단 기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열을 해서 어떤 적성성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세포를 분리를 해서 이제 배양을 하죠. 배양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복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차갑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을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해동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수술을 하고 싶다 그래도 걸리는 시간이 한 2, 3일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기다리는 기간은 살짝은 좀 있다고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런 뭐 또 기증의 어떤 개념이라 보고 또 여러 가지 보관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연골세포 이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연골세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예 그냥 줄기세포는 일단 어떤 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연골세포로 이렇게 변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냥 자체의 연골세포를 그냥 복제해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에 연골을 채취를 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배양을 한 다음에 이 손상된 조직에다가 연골세포를 이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분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서 어쨌든 뭔가 변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연골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그냥 연골세포 자체 그 복제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연골세포 자체를 우리가 넣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 이전부터 계속 연골세포 이식은 해왔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몇십 년 쳐서 이제 실제로 해왔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내 무릎에서 이렇게 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무릎의 공여 부위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연골세포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연골세포를 뭔가 덮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수술적 절차가 필요하죠. 이런 매트릭스 제제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넣어준 매트릭스를 좀 꼬매준다든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절개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처를 좀 많이 좀 열어서 해야 되는 그런 좀 치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온 4세대 연골세포 이식이 나왔죠. 그래서 연골세포를 얻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연골세포를 이제 내 무릎에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늑연골에서 채취를 하는 거죠. 갈비뼈에서 채취를 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이 장점은 뭐냐? 일단 갈비뼈에서는 연골이 많이 있습니다. 갈비뼈라 그러면 우리가 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뼈가 있는 부위가 있겠고, 이 파란색 부위, 이 부위는 이제 사실은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다량으로 있게 되니까 많이 얻을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질도 좋아요. 나이나 이 고령에 의해서 이 연골세포가 이렇게 퇴화가 되는 게 퇴행성 변화가 적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서 안 떼기 때문에 비侵蚀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4세대 연골세포 이식의 특징은 이 연골세포를 자체를 이 구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구슬 모양. 그러니까 일단 연골세포를 구슬 알맹이 모양처럼 만들어서 서로의 접착력이 굉장히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접착력, 이런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릎에다가 이제 어떤 골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미세천공 같은 게 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절개 없이 관절 내시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의 문제도 어쨌든 수술을 2번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수술이 1번 돼야 되겠고, 또한 이 기간이 6주나 걸려요. 그러니까 6주 뒤에 우리가 연골세포를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도 이제 줄기세포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즘에 이제 세포치료라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올바른 치료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제 무릎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치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종근입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시고요. 저희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릎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한 달 전부터 밤잠을 설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최대한 좀 미루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연이에요. 아무래도 60대 굉장히 좀 또 한창 젊으실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좀 미루고 싶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아서 더 이상 이제 내 연골을 살릴 수 없을 때 할 수 네. 있는 수술이니까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어떤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되냐면 네. 비교적 젊거나 아니면 고령이어도 이 관절염이 많이 심하지 않는 말기 이전의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반복된 주사 치료, 또 심지어 이제 수술 한번 받았던 관절 내시경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도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관절을 최대한 살리고 싶은 환자분들, 그런 환자분들한테 인공관절을 수술을 미루고 싶은 환자분들한테 우리 줄기세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 통증인데 이 안쪽에 이제 통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뼈 주사, 소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던 분이시고 또 연골 주사 맞아도 이제 그때뿐이십니다. 이게 조금씩 아프다가 이제 3달 전부터 너무 심해지시니까 오셨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이제 무릎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어 있다는 건 이제 물이 찼다는 그쵸. 얘기인데 그럴 때 환자분들이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열감도 좀 있는. 아, 좀 네. 후끈후끈하다 이런 예, 느낌. 후끈후끈한 그런 네. 이제 통증.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병원에 참다가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사진 촬영했을 때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화면에서 보셨을 때 이제 가장 왼쪽에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네.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이제 관절 간격이 약간 좀 좁아져 있는 퇴행성 변화가 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이 이제 연골의 결손이 이제 명확하게 보였던 거죠. 네.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그 까만색 부위가 뼈고요. 이제 뼈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회색 부위가 이제 연골이라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친 부위, 그 부위에 이제 연골이 다 결손이 돼가지고 네. 결손된 부위에 이제 물이 차 들어간 거죠. MRI상 물이 이제 하얗게 보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빨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뭔가 딱 얇은 막이 우리가 결손 벗겨졌다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MRI에 이제 전반적으로 하얀색들이 꽉 차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이제 물이 많이 차 있다. 아. 보시면 되고 환자가 진짜 이 물이 차서 통증이 되게 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그 물을 뽑아본 사진이에요. 아, 저 물을 이제 주사로 예, 주사로 이제 뽑는군요. 좀 뽑기도 네. 하고 이제 많이 뽑는다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뽑다 보면 이제 물 색깔은 이제 노란색 투명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 보시면 저게 이제 연골 파편들이거든요. 아, 가루들. 조각들이. 그렇죠. 그 연골이 이제 약간 이제 부서지면서 저런 것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사기 안에 이제 그 빠진 물의 양이 보이는데 저 정도면 꽤 많은 걸로 좀 보이네요. 네,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약간 조금씩 약간. 뽑아도 안 나오는 정도의 아. 이 관절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 정도의 양이 네. 정도 돼야 되는데 저게 한 좀 20cc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 양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63세 여성분의 이제 치료 사례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고 싶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받아본 그런 여성 환자의 사례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과정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연골을 빨리 재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를 이루한 줄기세포를 했고 이제 줄기세포는 이제 저렇게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데 네. 냉장 상태로 오게 되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두 앰플이 돼 있는데 하나의 앰플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앰플에서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좀 담아서 젤리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절 내에서 이렇게 접착을 할 수 있게 생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게 두 앰플을 이제 서로 섞어요. 네. 섞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관절 안에 이제 넣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시린지, 주사기 시린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어. 잘 골고루 섞어내서 저렇게 몽글몽글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방금 보신 것 같이 저기 이제 시린지에 넣어서 이제 저 상태로 이제 연골이 결손된 부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저거 줄기세포를 이제 넣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저게 수술방에서 또 어떻게 내 무릎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다른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다음 영상 또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확인을 했을 때 연골이 저렇게 많이 결손이 돼가지고 깎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게 이제 뼈고요. 그 주위에 하얀 게 연골인데 이 준비 과정을 하는 거죠.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미세천공을 한 다음에 저기다가 이제 줄기세포, 아까 말한 젤리 형태의 줄기세포를 이렇게 담아서 이제 넣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다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어줘야 줄기세포가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 사례 지금 만나보고 계시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연골이 완전히 좀 자리를 잡고 덮는다고 하나요, 뼈를?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덮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나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결과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네.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줄기세포의 어떤 기본 개념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려서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밭에 밟고 다닌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줄기세포가 안에 들어가서 이 생착이 돼서 그다음에 연골세포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지만, 그렇다고 이제 체중 부하를 그동안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고 한 2달 정도만 목바 생활을 하시면 어느 정도 네. 단단히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치료 후의 모습도 저희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관절 내시경을 이제 다시 좀 봤거든요. 그래서 통증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좋아졌나,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연골이 많이 재생이 됐나 실제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연골이 왼쪽 사진과 같이 이게 결손된 부위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잘 재생이 됐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비교적 좀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약간 좀 결손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6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줄기세포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잘 된 케이스가 있고 생각보다 좀 잘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가 조금 더 좀 더 잘 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쵸.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네. 어떻게 말하면 또 단점도 있는 거죠. 한계점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분할력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제대혈 줄기세포가 가장 연구 결과도 좋고 또 임상적인 결과도 좋긴 하지만, 또 분화가 다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분화의 환경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리 모양을 좀 바꿔주는 절골술. 그러니까 내측부의 관절,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면 거기를 다리 모양을 좀 바꿔줘서 약간 바깥쪽에 좀 체중 부하를 시켜주고 안쪽의 공간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절골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재생 효과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최근에도 많은 임상 결과들이 절골술을 같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줄기세포 자체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함유가 돼서 연골세포로 변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세천공술 항상 좀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혼동도 하고 그러실 텐데,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느냐, 그 소스, 출처라든지 연골 손상 정도, 또 내가 먹은 나이에 따라서 이 줄기세포의 재생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만 지킨다면 또 치료 효과를, 더 나은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줄기세포 치료는 다양한 무릎 통증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무릎 통증과 관련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게 좀 힘이 듭니다라고 사연에 남겨주셨고요. 4년 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네요. 줄기세포 치료기 있는 경우에도 뭐 추가적으로 또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어떤 줄기세포가 분화력에 우리가 믿고 네. 연골세포로 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연골세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연골세포 자체는 그냥 분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복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재생면에서는 강력한 치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환자분들 또 주사나 관절 내시경 아니면 또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도 또 이제 효과가 없었던 환자분들, 네. 다시 또 통증이 생겼던 환자분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연골 재생, 연골 재생을 위해서 연골 세포 자체를 이식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절골술도 설명드렸지만 내측 부의 관절염이 있어서 이제 바깥쪽으로 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 기준상 뭐 오다리 각도가 5도 미만인 경우, 하여튼 애매하게 좀 돌려주면 되는데 못하고 순수하게 연골 재생 효과만 좀 얻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센 치료, 그런 게서 연골 이식, 세포 이식이 좀 되고 하는 게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고 싶은 경우에 또 연골세포 이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진짜 치료는 이제 결코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치료법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도 좀 잘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이분은 이제 좀 일을 좀 많이 좀 하셨던 분이세요. 좀 그러시군요. 활동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됐는데, 통증은 이제 왼쪽 무릎에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통증이 좀 시작이 됐고요. 이미 이제 한 차례 수술을 좀 받으셨어요. 5년 전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가 이제 3년 정도 잘 버티셨는데, 네. 다시 또 일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괜찮다가 또 다시 좀 아파지신 거죠. 특히나 이제 무릎에 좀 힘이 안 들어가고, 또 계단 내려올 때 아프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주사 또 맞고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아파서 이제 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치료 전과 후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이제 그 사진 준비했거든요. 엑스레이 사진이랑 MRI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가장 왼쪽에 보시는 이제 사진이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이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 저 부분에 보면 뼈가 붙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그 화살표 친 저거, 빨간 화살표 친 부위가 뼈가 완전히 맞닿아 버렸잖아요. 저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거의 연골이 많이 없는 상태라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고, 네. 일반적인 재생 치료로는 좀 힘든 상황이라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걸 최대한 좀 살리고 싶었던 분이시고, 네. 또 MRI를 보니까 역시나 이 까만색으로 된 그 뼈 부위 바깥에 원래 회색 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골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좀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모습들. 네. 그래서 완전히 MRI에서도 연골이 아예 많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골세포 이식 치료 사례를 지금 만나보고 계시고요. 65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자,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쳤는지 치료 과정도 좀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도 좀 치료를 좀 실패를 하는 상황이고,
또 조금 더 강력한 연골 재생을 위한 그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골세포 이식을 이제 시행을 하였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골세포는 이제 늑연골에서 떼야죠. 늑연골 보면 이제 한 8번째, 9번째 뼈에서 이렇게 떼고 한 2c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네. 그 부위에 이제 우리가 연골을 터치를 하는데 이제 갈비뼈 자체가 이제 뼈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뼈랑 연골이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양을 좀 채취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다음 그림 볼게요. 이제 연골을 한 저 정도 이제 한 채취를 하게 되는데 한 손톱 한 새끼 손가락 손톱 정도 되는 정도의 양 정도만 채취를 하면 되겠고 네. 저거를 이제 일단 이제 용액에다가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해서 이제 실험실에 이제 보내는 거죠. 네.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6주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증식과 배양을 하게 네네. 되죠. 그래서 그런 똑같은 연골세포만 계속 똑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연골세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는 이제 연골세포로 좀 변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배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6주 뒤에 이제 준비된 게 오게 되죠. 저렇게 보시면 시린지에 이 구슬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슬 같은 것들이 이제 연골세포가 포함된 구슬이고 저 아. 구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연골이 손상된 그런 부위에다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다른 이제 어떤 좀 시린지 작은 시린지에 넣어주는 거죠. 예, 넣어줘서 이제 준비를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이제 무릎에 이식하는 모습이네요. 관절 내시경을 봤는데 음. 이 보면 이제 별표친 모습 보이시나요? 가장 쪽 왼쪽에 다 벗겨진 부분이죠. 예, 벗겨진 거죠. 저게 이제 어. 살색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뼈고요. 뼈. 네. 예, 뼈고 그다음에 뼈 옆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그나마 남은 연골이라고 보시면 연골. 되겠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우리가 이제 허벅지 뼈에 그 뼈도 허벅지 뼈의 연골도 손상돼서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또 화살표 하나 더 보이잖아요. 네. 그 아래 이제 우리 이제 정강이 뼈 경골 부위의 연골 표면도 벗겨져 있는 상황.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연골 세포를 이제 구슬 모양의 연골 세포를 저렇게 이제 뿌려주는 뿌려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연골이 잘 재생이 됐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손 부위가 굉장히 좀 커 보여서 그 뒤의 모습도 이제 치료 후의 모습도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저희 이제 연골 치료를 했었고요. 1년 뒤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좀 찍어봤더니 네. 아까 보셨던 이제 관절 간극이 좀 좁아져 있던 저 음. 부위, 저 빨간색 화살표된 부위가 조금 더 좀 1년 뒤에 보니까 좀 넓어져서 어느 정도 연골이 좀 재생됐던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좀 넓어진 게 이제 넓어졌죠? 눈으로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내시경을 또 이제 수시로 했어요. 그래서 네. 봐서 어떤지 확인을 했는데 그 왼쪽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할 때 우리가 이제 결손된 부위를 확인했던 사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결손이 다 메꿔져서 연골이 잘 재생됐던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이 위에 뼈 우리가 대퇴골 의 연골 결손 부위와 그 다음에 아랫뼈까지 연골이 좀 잘 재생이 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골세포 이식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골세포 이식 치료는 다양한 무릎 통증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본인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 해결에 도움을 준 세포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상담은 좀 필요 없지만 나는 또 이런 사연을 남겨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전화 접수 상황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등산 후에 무릎이 아프고 붓기도 있습니다 하셨고 주사 치료까지는 좀 받아보셨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말끔히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법이 좀 적당할까요, 원장님?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좀 등산이라든지 좀 험한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네. 이 무릎에 특히
이 앞쪽 슬개골 쪽이 닿는 부위에 연골 손상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등산하시고 우리가 뭐 무릎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뭐 보통 내려갈 때 통증이 좀 생기고 맞아요. 내려갈 때 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무릎에는 예, 그럼요. 네. 올라갈 때도 이 앞쪽 연골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제가 하나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이분은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음. 오른쪽 무릎 통증이 있는데 이분도 앞쪽 통증이 좀 심했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배드민턴 열심히 치시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등산이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올라가는 동작 그리고 배드민턴을 할 때 이 점프하는 동작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남자분들 특히 근육이 크고 그러니까 앞쪽 연골 손상을 일으키니까 앞쪽이 아파서 했고 이미 손상으로 예전에도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수술 한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부릴 때 이제 딸그락딸그락 소리도 나고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통증이 생겨요. 네, 생기고 또 연골 주사 같은 것도 맞고 그러는데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치료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엑스레이 사진 한번 만나볼까요? 왼쪽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인데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좀 뭐 특이 소견은 없었는데 오른쪽 MRI 사진을 보니까 이 위아래 뚜껑뼈와 이 활차부가 만나는 이 연골 앞쪽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회색 막이 벗겨져서 이렇게 물이 차들어가고 네. 울퉁불퉁해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10년 전에 관절 내시경 수술 이력이 있던 분인데 연골세포 이식술이 또 가능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골 손상이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재생 치료를 좀 원하거나 뭐 어쨌든 6주 정도의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거를 좀 견뎌내셔서 조금 더 치료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연골세포 이식도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 과정 또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관절 내시경을 확인을 했고 저렇게 이제 연골이 그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화살표 옆에 이제 하얀색 있는 부위가 연골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결손된 부위 저기 움푹 파여서 그 네. 분화구 같이 그죠? 그러네요. 네, 분화구 같이 파인 부위가 이제 연골이 결손된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뭐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렇게 뭐 빨간색으로 이제 별표 쳐진 부위에 그 사이 연골이 있더라도 저 연골이 사실 기능을 못 해요. 이게 그 시멘트 껍데기 벗겨지듯이 아니면 삶은 계란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이렇게 타플타플 거려서 결국에는 쓸모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 테두리를 확실히 그어주는 그런 변연 절제를 좀 확실히 해줘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뼈를 노출시키고 네. 거기다가 마지막 오른쪽 사진 보면 이제 구슬 모양의 그죠? 연골 세포들이 이렇게 싹 들어가서 그 위에 살짝 이제 접착제 같은 거 뿌려줘서 반들반들하게 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저 시술을 해야지만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치료 후에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결과가 MRI 사진 볼게요. 6개월 뒤에 MRI 사진 한번 봤거든요. 네. 보니까 그 왼쪽 사진에 아까 그 V자 모양의 회색 막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던 게 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네. 이렇게 좀 회색 막이 잘 덮여 있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관절경 사진으로 직접 들여다본 모습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네, 1년 뒤에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제 추시관절 내시경 네. 좀 해봤는데 왼쪽에 이제 우리가 수술 했을 때 이제 연골 세포를 이제 넣어줬던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그 화면상 안 보이겠지만 조금 까칠까칠하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재생이 잘 됐던 케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53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연골세포 이식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이제 어떤 줄기세포 또 그리고 연골세포 이식술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할지는 이제 전문의와 좀 잘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치료가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두 치료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줄기세포 치료는 우리가 이제 소위 재대열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게 재대열에서 뽑아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변화를 시켜서 연골세포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나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되고 네. 또 복제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줄기세포는 우리가 미분화된 세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연골세포로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연골세포라는 것은 내 몸에 그냥 연골세포를 채취를 해서 그것만 복제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화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제 세포마다 좀 다르고요. 제대열이 그래도 제일 좋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수술들. 그래서 네. 절골술, 그 흰다리 교정술을 좀 해서 음. 다리 모양을 좀 같이 좀 바꿔줘야지 효과가 좀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연골세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재생력이 좀 좋아서 이게 좀 두껍게 발라주면 이제 울퉁불퉁해주는 게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발라서 이게 두껍게 안 되게 얇게 발라주는 어떤 수술적인 좀 스킬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줄기세포는 이게 이제 흡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조금씩은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미세천공술 같은 것들을 해서 안에다 이제 꼭꼭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 연골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는 구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구슬 모양들이 흡착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 뭐 미세천공술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둘 다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또 이제 바로 가능하죠. 거의 한 2, 3일 정도 이렇게 해동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연골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번거로운 게 이게 단계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연골을 채취를 하는 수술을 한번 해야 되고, 그쵸. 또 이거를 6주간 배양을 해야 돼서 네. 하기 때문에 당장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있고, 또 2번 수술해야 되는 부담감들 좀 있겠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조금씩은 더 연골세포 이식이 조금 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무릎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법 그리고 또 연골세포 이식술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까지 이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김종근 원장님과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많이 좀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걸을 때 좀 아픕니다 하셨고, 약물 치료 받아보셨고 주사 치료까지 받아봤는데도 좀 호전이 되질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까요?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네네. 질문 특성상 연말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원래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쵸. 추우면 이게 또 사실 무릎이 좀 아파지시는 분들 많아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이렇게 주위 허벅지도 뭉치고 있으니까 원래 있던 관절염이 많이 아파지시죠. 그래서 또 약물 치료도 했고 주사 치료도 해보셨다면 그래도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 무릎이 뭔가 계속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정밀 검사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했으면 엑스레이는 한번 찍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엑스레이보다는 이제 MRI를 통해서 이 연부 조직은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 상태를 조금 더 명확히 확인을 하고 치료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게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MRI 검사 잘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상의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제 다음 단계 치료법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어떤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연골세포 이식술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이 하나 더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나 봐요. 수술 앞두고 있는데 혹시 줄기세포 치료도 가능할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는 걸 보면 뭐 이제
어쨌든 권유했던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전문의에 따라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말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뼈가 뼈 사이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제 연골을 많이 재생할 수 없는 자기 거를 살릴 수 없는 환경이 아마 돼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을 권유를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 문제점은 사실은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십니다. 이제 80세면 사실은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 아. 그리고 아까도 뭐 줄기세포도 그렇고 연골세포 이식도 그렇고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부위를 보존을 좀 해줘서 재생력을 좀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목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 무릎을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연골세포 이식을 했으면 반대쪽 발로 걸어 다니셔야 되죠. 사실 80세 어르신들은 이제 목발 자체가 어려운 그것도 힘드실 상황이죠. 것 같아요. 예, 여러 면에서 봤을 땐 물론 제가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연령이 좀 너무 많으시거나 관절염이 심한 환자분들한테는 줄기세포 치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사진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치료법을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골 손상이 있더라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무릎이 통증이 생겨서 뭐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수술적 치료가 정답은 아니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심하게 결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적절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또 연골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또 중국에는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세포 치료인데 이 세포 치료가 종류가 너무 많고 또 가격적인 부담감도 있고 맞아요. 또 환자분들이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네. 조금 나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해가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형외과 특히 또 무릎 전문의들한테 좀 상담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무릎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